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톡스 내성이 발생하면 쉽게 말해서 보톡스 효과가 없어지게 돼요. 다른 시술로는 그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프렌즈 피부킨 해원장입니다. 피부과 시술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흔한 시술 중 하나가 이 보톡스 시술인데요. 흔하고 널리 시행되는 만큼 이 보톡스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흔히들 하고 계시는 오해들 모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그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빵빵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제가 진료실에서 듣는 흔한 오해들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톡스랑 필러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빵빵해지는 거는 필러 시술과 같은 얼굴의 볼륨감을 채워주는 시술을 받았을 때 가능한 부작용이고요. 보톡스는 작용 원리가 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분비의 작용을 막아서 근육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침샘 분비를 억제해서 볼륨을 줄이는 효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볼륨감을 주입하는 시술과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얼굴이 볼륨감이 생긴다, 빵빵해진다 라는 거는 잘못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맞으면 좀 계속 맞아야 된다. 만약에 맞다가 안 맞으면 처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맞아요. 그러니까 보톡스는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보통 몇 개월 정도밖에 유지기간이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맞는 게 보톡스이기도 하고요. 정말 한 번 시작했을 때 계속하지 않으면 애초에 아예 안 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는 노라고 대답을 하고 싶거든요. 보톡스는 사실 어느 부위에 놓는지에 따라서 그 작용 원리가 굉장히 달라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근육의 작용을 다운시켜서 그 근육으로 인한 표정주름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이나 이런 이제 주기적으로 가끔씩 시술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사용하는 과도한 표정 습관이 개선되면서 근육 움직임에 의한 표정 주름의 발생을 장기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받지 못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받으시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보톡스 시술은 탄력 시술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죠. 근데 이 보톡스는 원리가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시술은 아니에요. 근데 왜 탄력 시술이라 오해를 하시냐면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탄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어려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피부 탄력은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이 탄탄함과 탱탱함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진피층의 콜라겐 밀도인 거고 이 피부 자체의 탄력은 보톡스로 좋아지게 하기는 어렵다. 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보톡스 시술은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피부 탄력을 증대시키는 시술과 병행을 해야만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보톡스를 맞는 부위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들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을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부위가 바로 미간 부위예요. 왜냐하면 미간은 이제 사람이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 때문에 생기는 여기 이제 페인주름인데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이 미간 부위고 웨딩 같은 걸 앞두고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양가 아버님들 시술 받으시면 좋은 부위 중 하나가 이 미간 보톡스거든요. 비교적 간단하고 손쉽게 한 5년 정도는 젊어 보일 수 있는 시술 중 하나가 이 미간 부위의 보톡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마나 눈가 같은 부위는 사람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표정 때문에 생기는 주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라고 권유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의료진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나 주기는 좀 어떻게 되죠? 이 보톡스 시술 간격을 주의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은 그 이유가 내성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보톡스 시술이 자주 맞으면 당장은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좋겠지만 시술 간격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간격을 두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건 내성 발생을 줄이기 위함인 거고 보톡스 내성이 발생하면
쉽게 말해서 보톡스 효과가 없어지게 돼요. 이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좀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하찮은 시술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보톡스 시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예를 들면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 울세라도 있고 뭐 써마지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보톡스는 사실 시술의 원리가 굉장히 독자적인 다른 레이저나 다른 시술 약품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내성이 생겨서 보톡스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다른 시술로는 그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아시고, 다른 보톡스 제품과는 다르게 보톡스 내성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제품들이 있어요. 생산 단계에서. 그래서 보톡스 중에 제오민이라든지 아니면 국산 제품 중에서는 코어톡스라는 제품도 있고요.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독소 단백질들을 좀 제거해서 내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산 단계에서 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톡스를 조금 자주 맞거나 내성 발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내성 발생을 줄이는 보톡스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톡스 시술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고 주의할지는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보톡스가 그래도 피부과 시술 중에서는 심각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효과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왜냐하면 근육작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다운시키는 거다 보니까, 평상시에 특히 이제 과도한 근육 움직임이 익숙하셨던 분들은 근육의 움직임이 좀 불편하다, 어색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보통은 뭐 한 달 남짓 지나면 대부분 적응이 되셔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보톡스 시술은 주사바늘로 주입하는 시술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사바늘 시술에 의한 멍이나 자국 같은 거는 뭐 일주일 내외로 보통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톡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범위도 넓고 방대한데, 오늘은 좀 가볍게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 그리고 흔한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킨 혜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 first said it was over, yeah, it all went black.